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에서 드리는 오늘 시간 지금 수급 관련된 부분이랑 시황 관련돼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장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돼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그 장 막판에 거의 이제 저가로 마감이 돼서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갭으로 좀 하락을 해서 출발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하락이 좀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흐름 보시면 12시 25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역시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매수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은 이제 거래소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예, 어제도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그나마 어제는 1587억을 매수를 했는데 그제 한 10일 동안을 보시면 한 6월 18일, 그러니까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약 한 10일 조금 넘는 그 기간을 보시면 결국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었던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 그 주식을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흐름이고, 예, 그 부분을 이제 기관이라든지 개인들이 받아가면서 조금 추가적인 하방 경직을 좀 만들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다. 근데 오늘 또 미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또 기술주들도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221억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291억 매도, 개인이 역시나 뭐 한 90억 정도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은 최근에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조금 매도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 쪽은 뭐 그나마 거래소 시장보다는 매도세가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종목별 흐름으로 봤을 때 종목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거래소보다 좀 많다. 어떻게 보면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테마를 잘 이용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뭐 챙기려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300억 매수, 오늘도 200억 매수, 그제는 500억 매도,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확실히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큰 매도를 하진 않지만 조금씩 빈번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커지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선물. 최근에 선물로 외국인들이 계속 좀 장난질을 하고 있어서 오늘도 지금 이제 400억 정도 매수를 외국인이 하고 있고요. 기관이 120억 정도 매수. 이게 잘못 썼네요. 761억 매수. 그리고 개인이 43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 그러니까 선물 시장은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 그리고 개인이 매수,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도 거래소 쪽으로는 한 1125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59억 정도, 한 6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수급 현황을 보시면 여전히 뭐 종목별 흐름으로 차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포지션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연결해서 볼 부분이 이제 외국인의 옵션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기관에 대한 옵션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콜 관련된 부분은 36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풋 옵션은 30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방향은 콜을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은 떨어진다는 쪽에 베팅을 한 거고요. 풋을 매수를 한다는 거 역시도 시장이 떨어진다라는 쪽에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장 막판까지 얼마만큼 좀 뭐 더 이런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옵션 시장으로 보면 좀 떨어져야 수익이 많은 구조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은 이제 정반대 포지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콜에서 1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풋에서 마이너스 16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상승 쪽에 베팅을 한다라는 뜻이죠. 상승이 해야 콜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고, 풋은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떨어지는 거는 결국 하락 쪽을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포지션이 틀리고, 개인은 기관과 동반적으로 상방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막판까지 뭐 역시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눈치를 계속 좀 보고 있는 흐름이다. 하지만 이제 종목별 차별화에 대한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고, 오늘 남북경협주가 일단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남북경협주가 기술적 반등을 하다 보니 또 바이오주들이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이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고 바이오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다시 뭐 바이오 업종에서 또 남북경협 쪽으로 잠깐 좀 옮긴 모습인 것 같은데, 뭐 이게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뭐 기술적 반등 정도에 대한 흐름이 지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흐름으로 인해서 오늘 일단 뭐 장 막판까지 한번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봐야겠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도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만큼 반등을 하는지,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해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 상징성적인 의미는 상당히 크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한다는 데 상징성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대비 한 4% 정도, 그런 지수 비중에 대한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0% 넘게 지분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한 거래소 비중이 뭐 그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둘을 합치면 한 26%, 7%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빠진다라는 건 결국 대부분의 종목들이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종목들이 올라야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 시장이 더 많이 빠지는 이유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지기 때문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까지 수급에 대한 변화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수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이제 남북경협주가 반등을 하면서 이 바이오 업종 약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기타 업종들로 매기가 좀 몰리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의 남북경협주와 더불어서 이 음식료 쪽과 그리고 화장품까지 연결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좀 특징적인 업종 흐름이고, 반면에 이제 바이오 업종은 약세 흐름, 2차전지 쪽과 바이오 쪽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장 막판까지 얼마나 매매에 대한
매매 포지션이 변경이 되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키는 역시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추가적으로 계속 잡고 있어야 결론적으로 지금 뭐 프로그램 매수는 선물을 매수를 할 때 가치금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의 프로그램 매도 체결량은 뭐 1100억 정도 되지만 종목으로 봤을 때에 대한 프로그램 매수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매수 상위 종목들인데 거래소에서는 이마트와 호텔신라, OCI,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로보스타,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YG 엔터테인먼트 등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딱 보시면 결국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리가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뭐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슈 및 포트폴리오 전략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시장이 지금 완전한 바닥권을 확인한 흐름이 아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의견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뭐 저희도 장 초반에 뭐 단기적인 매매를 해서 좀 수익을 챙기고 나오긴 했지만 이게 상당히 좀 수익도 상당히 적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뭐 5에서 10% 정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겼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거보다 좀 짧게 한 3에서 5% 정도 수익 내면 그냥 나오는 그런 흐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언제까지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완전히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기 전까지 그래서 6월 말은 이제 내일이면 6월 말이 끝나기 때문에 7월에도 일단 바닥 탐색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염두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점 바닥 탐색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보시고 혹여나 지금 그 거래소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오늘 갭 떨어져서 시작을 해서 장중에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2319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일단은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조금 뭐 십자 양봉을 나오고 있긴 한데 이 흐름이 장 막판까지 뭐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승이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추가적인 저점을 또 갱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 뭐 시장이 좀 더 밀린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일단 뭐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을 봐더라도 뭐 결론적으로 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그리고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강력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유동성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연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또 어려운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도 있고 하니까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일단 뭐 잘 대응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저점까지 그러니까 장 막판까지 가봐야겠지만 일단 뭐 반등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해줄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뭐 그런 흐름을 보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부분으로만 대응을 해보자. 예, 그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예, 다른 또 저희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내용, 재밌는 내용에 대한 또 유튜브 내용들이 또 많이 있으니 다른 것도 많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